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지고 소규모 재건축이 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특히 설계 쪽이라든가 시공사 쪽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은 없는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형태가 없어요. 한국만 지금 리모델링법을 만들어서 허용을 해두고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 반면에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도 없고 바로 조합 설립되면은 곧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다시 부수고 다시 새롭게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만큼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요즘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뜨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 분담금 부담에 찬반 가열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것은 찬반에 대한 가열이 없습니다. 왜?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죠.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리모델링은 사실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반에 대해서 특히 분담금 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또 작냐? 이 문제도 아니죠. 뼈대를 남기고 또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만큼 또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이웃 간 불화도 커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다 무엇입니까? 이웃 간 불화가 왜 커지겠어요? 결국에는 분담금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네, 여기 또 찬반 또 문제가 생기죠.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깁니까? 네,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규모 재건축 시대가 됐다. 이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재건축이라 한다면은 소규모 재건축,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일군 업체들이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이엔드 아파트까지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넓어진 대형 건설사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전쟁터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전진단 그전에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비 정비구역에서 본 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되는 요건들이 또 까다롭고 그리고 추진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조합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부터 사업 시행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 소규모 재건축은 절차가 간소합니다. 굉장히 간소하고 시공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남의 자본심으로 해서 도곡동의 개포 럭키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하는데 여기 또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가요. 기존에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하이엔드 아파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군 아파트들이 20시공사들이 참여를 했던 전유물이 소규모 재건축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는 1군 시공사들이 가장 지금 뜨거워진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이 도곡동에 있는 개포로키 아파트고 부산에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 구역을 옆으로 해서 넓혀가지고 네 여기서 보시면 이까지 다 넓혀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안전진단도 없죠. 네 그리고 기본 계획 만들 필요도 없죠. 여러 가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동의서만 모으면은 우리가 검인된 동의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합 설립 동의서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시에 인가가 투입됩니다. 분담금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분담금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네, 절차가 간소하고 그리고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제초안이죠. 제초안 같은 데 보시면은 제초안 부가단지들 보시면은 1대1 재건축도 제초안이 됩니다. 네,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제초안 또 냅니다. 많이 내는 곳은 8억까지 내요. 네, 8억까지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도 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거 재건축 분담금도 내고 제초안이라는 이 분담금 두 가지를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싸하다고로 같이 막는 거예요. 84제곱이 그냥 분담금 플러스 재추환해서 10억 정도를 또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진다.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은 이 문제들이 하나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절차상으로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입지가 좋은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군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터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수주의 건설사들 경쟁 입찰 깊이를 뚜렷합니다. 조합 수익성 떨어지자 한숨 또 내쉬게 되죠. 그래서 건설사들 수주 전략이 수주 목표치 낮게 잡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비업체도 굉장히 리스크 크죠. 승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준비 추진위 과정에서 준비를 합니다. 추진위 과정에서 월급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추진위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진위는 선출직입니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추진위원장을 이제 선출하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월급 받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준비 추진위원은 정비업체에서 대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비업체 입장에서 보면 되면은 나중에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매몰됩니다. 비용들이. 그래서 정비업체들이 굉장히 리스크 큽니다. 그리고 설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잘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전에 20년 된, 30년 된 뼈대에다가 증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기형적으로 지금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시공사나 설계업체, 그리고 정비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파트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리모델링 된다고 해서. 오히려 아파트 가치관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어떻습니까? 네, 재건축 되는 것만큼 분담금을 또 내야 되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내 집에서 그냥 리모델링 하고 살지, 왜 안 내도 되는 리모델링 3억에서 5억 정도를 왜 내야 되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또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 입찰 후 수의 계약이 공식처럼 굳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고민이 또 깊어지는 겁니다.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보시면 경쟁 입찰이 아니에요. 수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단독 입찰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시공을 할 때 우리가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경쟁 입찰이 돼야지 우리가 분담금이 낮아지는데, 대부분 해보시면은 리모델링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 아시겠지만 경쟁 입찰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리모델링 입찰의 경쟁 구도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 입찰이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으나 선별 수주 전략을 세우고 있어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 네, 시공사들 이미지.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비 사업보다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크지 않아 무리한 경쟁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수막만 걸어놓은 겁니다. 현수막만. 우리 아파트 보시면은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현수막만 걸어놓는 거예요. 왜? 아파트 시공사 이미지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이렇게 현수막 하나 걸어놓잖아요. 추석 연휴 잘 보내라. 그런데 이쪽에 사시는 리모델링 단지들 보면 이게 시공사 참여했다고 그 지랄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추석 연휴 잘 보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공사가 지금 입찰에 참여한 겁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은 정비업체가 지금 독박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히 대단지에 지금 용적률을 채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건설사 대다수가 현장 설명회는 최대한 참석하되 연간 리모델링 수주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최대 아파트 리모델링 개포동, 네, 서울 최대입니다. 부산 최대는 메트로시티고, 서울 최대는 개포동 대치 2단지고, 그래서 재건축 구부상에 내용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진 겁니다. 왜 심각해지냐?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동의가 안 되죠. 쉽지가 않죠. 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라는 측면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특히 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거의 1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찬반 논란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10년간. 뭐 수년간 지금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시간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재건축 연한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대청 아파트 단지는 대치 2단지 바로 옆에 있는 대청 아파트죠. 대청 아파트는 연한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는 재건축한다 그러고. 네. 그래서 무익한 리모델링은 추진 의의 없다는 주민이 많아 잡초된 사업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대청 2단지입니다. 대청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동의도 하지 않고 반쪽짜리 리모델링이 되고 그냥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치 상승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만큼 분담금이 낮아지냐? 이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분담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받는 아웃풋이 전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사업이 성공할 이제 리모델링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간 단지들이 대부분 5%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5% 이내입니다. 5%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교가 될 거고 거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은 것이 어딥니까? 예, 소규모 재건축 단지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죠.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시공사들도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그리고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리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